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만약 환자가 체부 볼륨도 괜찮고 전진해야 할 양이 4mm 이하인 경우라면 T절골을 통한 턱근 전진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아님 단인 턱근 전진술을 한 후 옆면에서의 단차까지 정리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 굉장히 모순된 질문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좀 간단히 먼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턱끝 전진술은 4mm 정도 안짝에서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 체부 볼륨이 충분한 사람에 한해서 이 체부 볼륨이 충분한 사람은 4mm 정도 앞으로 뺀다 그러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요런 부위에 생기는 2차가 요런 부위에 생기는 2차가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체부 볼륨이 없어진다. 그 얘기는 여기가 폭이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턱끝 전진술이고요. 이거는 목적이 무턱인 턱을 앞으로 빼기 위한 수술이에요. 근데 단차는 없애는 게 만졌을 때 느낌이 좋기 때문에 단차는 좀 정리하자는 거고요. 어차피 또 흡수가 돼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는 미리 좀 정리를 하자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원치 않는 결과는 체부 볼륨이 조금 줄어든다. 그래서 약간 갸름해진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갸름해지는 것도 좋아. 그러면 이 수술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나 여기 지금도 없는데 갸름해지면 너무 뾰족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전진술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T절골이니 C절골이니 W니 Y니 뭐 이런 M이니 이런 절골 있잖아요. 그 절골의 목적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네로윙 지니오플라스티예요. 네로윙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해요. T절골, 뭐 WCO 다 이 턱의 폭을 줄이는 게 주목적인 거예요. 근데 줄이면서 턱 끝도 조금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이 C절골, T절골 이런 것들은 폭을 줄이는 수술이에요. 목적이. 전진술은 턱이 앞으로 나가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부가적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옷절골은 무조건 턱 폭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서 뭐가 모순이냐? 지금 걱정하는 거는 체부 볼륨이고요. 체부 볼륨이 괜찮고 전진해야 할 양이 4mm 이하인 경우 T절골을 통한 전진을 하면은 폭이 주니까 체부 볼륨을 더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체부 볼륨이 괜찮은 게 아니라 넓으면 T절골로 이렇게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인 턱뼈 전진수로 단차를 정리하는 거는 원치 않지만 충분해야지 단차 정리해도 너무 많이 좁아지지 않는다. 그런 의도인데 지금 그 두 가지를 혼동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T절골은 폭을 줄이는 게 메인 목적이고요. 전진술은 앞으로 빼는 게 메인 목적이에요. 부가적으로 전진술을 하면서 단차를 정리하거나 2차 각을 조금 정리하면 약간 갸름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갸름해서 더 갸름해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전진술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나 조금 넓어서 조금 갸름해지는 거 괜찮아. 그러면 전진술을 해도 돼요. 반대로 나는 턱이 무턱인데 너무 넓어. 그러면 폭도 줄이고 전진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T절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T절골을 하냐 턱끝 절제술을 하냐에 따라서도 T절골 안 해도 이렇게 폭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전진술은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는 전진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답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조어 임플란트라고 검색하면 이미지에 미국 자료가 많이 뜨고 미국 지인에게 물어보면 미국 성형외과에서는 티타늄 본시멘트가 아닌 실리콘으로 앞턱 사각턱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쓸 때요. 우리는 광대 축소술 그러면 자이고마 리덕션이라고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많이 썼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요. 말라플라스티라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턱 보형물을 친 임플란트라고 많이 썼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조 임플란트라고 써요. 마치 미국에는 윤곽 3종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돌려깎기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약간 나라별로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미국 애들은 실리콘만 쓰냐? 이거는 미국에도 본시멘트 쓰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본시멘트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외부에서 만들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실리콘은 업체에서 만들어다 줘요. 그러니까 손이 가니까 그 손이 많이 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거에 좀 뭐랄까 노하우 아닌 짬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사다 쓰는 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리콘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업체가 지금 장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수술하고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영을 조금 조절해 봤더니 실리콘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미국에서 수술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리콘은 고정을 이렇게 많이 해놔도요,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벌어지고 높이 차이가 이렇게 생겨요. 이런 부분에서.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나사를 고정해서 고정을 해놨는데 그래도 들떠요. 이런 데가 보면. 그리고 안에서 이걸 위로 올려서 보면은 뼈랑 들떠 있어요.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가장 뼈 침식이 많이 생기는 재료는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저는 턱 끝에 실리콘을 넣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싫어해요. 그게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뼈 침식이 걱정되는 사람이 턱에 실리콘을 넣는다? 그거는 제가 일전에 논문 한번 싹 정리해 드렸는데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뼈 침식이 가장 많은 보형물 재료는 실리콘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꼭 참고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턱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인데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조 임플란트라고 검색하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나도 키워드에 조 임플란트라는 걸 써야겠다.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도 조 임플란트라고 좀 써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부분절골 비고정이라 쓰여있는 사진에서 왼쪽 사진이요. 연결은 다 되어 있으나 45도 아래만 붙어 있고 뼈 결손인 그 사진이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요 사진. 요거요. 저랑 상태가 너무 똑같아서 문의드려요. 저런 상태의 경우 PCL 자가뼈 이식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볼살이 빠지면서 결손 부위 쪽에 쭉 선이 보여서 재건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상태에서 뼈가 더 흡수되는 건 아닐지, 안 해도 될지, 아닐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뼈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더 흡수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돼서 붙어 있으면 요런 데서 뼈가 더 생겨요. 요런 데서. 그래서 한 4, 5년 지나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한 요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볼륨이 부족해서 겉에 함몰이 나타나서 여기 꺼진 이렇게 줄 가는 느낌이 든다. 그럼 뭔가 재건을 하죠. 재건을 할 수 있는 재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 가지 정도. 본시멘트 재건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티타늄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PCL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PCL은 내 뼈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녹아 없어져요. 그건 맞는데 내 뼈로 매끈하게 볼륨을 주고 된다라고는 아직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5, 6년 전에 이 수술을 처음 해놓고서 지금 경과를 보고 있지만 이게 뼈가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매끈하게 쫙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CT 찍어서 보인다고 그게 뼈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완전히 CT에서 뼈가 생긴 걸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상처를 열어가지고 이게 진짜 뼈가 맞는지 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 사실 아직은 물음표인 상태예요. 처음에 5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5년 갖고 택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5년 지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완전히 뼈가 쫙 생겼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또 헷갈리시는 분이 뒤에도 질문이 또 있는데 PCL을 최근에 누가 막 광고를 하나요? 이상하게 이번 주에 보니까 PCL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수술 전에 이 환자분이 아마 2017년도인가? 그때 수술했던 환자인데, 여기 보면 여기 패여 있죠. 광대 줄이고 나서 이쪽이 다 패여 있는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PCL, TCP라고 있어요. PCL에다가 트리 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뼈를 생성을 유도하는 칼슘 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TCP라는 거를 섞은 그 재료로 PCL하고 출력을 해서 보형물을 만들어서 넣은 경우에요. 수술 후 1년 지난 것까지는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 이후로는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2017년도에 수술했으니까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 주셔서 이 환자분 한번 병원으로 불러서 CT를 찍어서 여기 보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년 후까지는 오셨는데 그 이후로 안 오셔가지고 제가 좀 상태를 좀 궁금해서 보고 싶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좀 꺼져 있죠. 옆광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여기도 옆광대라고 하는 데가 꺼져 있죠. 근데 1년 됐을 때 보면 옆광대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있죠. 이것도 그냥 본 김에 제가 CT를 좀 찾아놨거든요. 같이 보시죠, 뭐. 이 CT예요. 뼈로 보면요. 안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거든요. 살짝. 여기가 광대 축소술에서 이렇게 있던 광대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뼈로 보면요. 지금 뭐가 없어요. 그쵸? 여기 뭐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음영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살짝 뭐 생기죠? 이렇게 보면,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죠? 근데 이걸 단면으로 볼게요. 단면으로 보면 여기 회색 보이세요? 보면,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있는 요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있는 애. 요게 PCL이에요. 1년 지나서 PCL이 그대로 있는데, 아직 뭐 얘가 뭐 하얗게 뼈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요런데 희끗희끗하게 뼈가 좀 생길랑 말랑 하는 애들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날짜가 이게 1년 된 거가 2018년도 7월 17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수술 전에가 3월이거든요. 2017년. 그러니까는 대략 5년 정도 된 거죠. 5년 됐죠. 넘었죠, 조금. 그래서 조만간에 이 환자분을 한번 모셔서 제가 이 CT를 찍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 드릴게요. 이거는 골반뼈 이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PCL하고 PCL 재료를 출력할 때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그런 뼈 성장을 돕는, 뼈 생성을 돕는 칼슘 제제를 같이 믹스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넣은 보형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어쨌든 형태는 1년 지났을 때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재료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의사들마다 또 환자들마다 캐릭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본시멘트나 티타늄은 무기물이잖아요. 무기물. 그러니까 무기물이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시멘트는 플라스틱이고요. 티타늄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PCL은 플라스틱인데 녹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본시멘트나 티타늄은 변하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결과가 쭉 지속돼요. 근데 PCL은 녹아 없어져요. 한 3, 4년이면 녹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팔로업을 쭉 해보고 있는데 5년 지나도 안 녹아요. 그래서 7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녹아 없어지긴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3, 4년이 아니라 7, 8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고 나면은 뼈로 그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아직 결과를 제가 못 봤어요. 뼈로 형태가 딱 유지되는 걸. 그래서 조금은 물음표가 있다. 근데 이제 환자들 중에는 그래도 나 보형물보다는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보형물보다는 그래도 내 뼈가 될 수 있는 거, 또 녹아 없어지는 게 난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PCL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결과가 난 중요해. 이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볼륨을 계속 유지하고 형태를 유지해 줘야지 되잖아. 라고 하면 PCL은 아직은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환자분 한번 몇 분 이렇게 PCL 했던 분들을 좀 찾아서 오래된 분들만 좀 보고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광대 재건의 PCL 골반뼈를 이용한 재건은 이제 시행된 지 몇 년 지났잖아요. 지켜보신 결과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염증 생겨서 제거한 거 말고 부작용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PCL을 한 환자들은요,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만큼 숫자가 적어요. 예를 들면은 본시멘트는 지금 한 3,000명 가까이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PCL은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티타늄은 한 70명, 80명 되고요. 그러니까 PCL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죠. 왜 제가 근데 PCL을 많이 안 했냐면은 제 입장에서 아직은 물음표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의사 생활이 아직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PCL로 지금 재건을 했는데 한 10년 있다가 환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재건했는데 옛날이랑 똑같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10년짜리 보형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이거 네 뼈로 될 거야 라고 내가 말하면서 수술한 게 사기가 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 괴로워요. 될 줄 알았는데 난 될 줄 알았어. 근데 왜 안 됐지? 이거 뭐 회사에 따질 거야. 어떡할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되는 모습, 돼 가는 모습까진 봤어요. 근데 PCL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만한 모양을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몸에 삽입을 해놨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PCL이라고 생각하고 요 안에 뼈가 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PCL이 다 녹아 없어졌는데 요 안에 동그랗게 뼈가 안 생기면 그냥 훅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눈으로 하지 않고서는 어, 좀 힘들어요. 근데 개업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작용은 딱히 뭐 PCL 이어서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신경이 손상받는다던가, 뭐 연부 조직이 조금 손상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히 뭐 부작용이라고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요 PCL하고 골반뼈를 쓰는 거는요. 아까 말한 대로 PCL하고 TCP를 섞어서 출력을 하고 내 몸에서 골반뼈를 채취해서 거기다 또 채워요. 그러면 뼈가 더 잘 생기겠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 그러냐? 이건 좀 물음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또 뼈 생성을 촉진하는 BMP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때려받고 그 다음에 또 뼈가 잘 생겨라, 단단하게 생겨라. 그래가지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것까지 섞어가지고 막 세멘 바르듯이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뼈가 빨리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4, 5년 봤는데 완전하게 뼈를 확 덮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술을 하지 않고 날 때부터 마녀턱인 경우에는 지방 제거 혹은 근육 땡김 같은 시술을 하나요? 근데 이것도 살의 문제인지 뼈의 문제인지를 봐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뼈 문제인지 살 문제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마녀턱이니까 살 자르자 또는 근육 땡긴다. 이건 너무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녀턱이 왜 생겼냐. 내가 마녀턱이 생기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뼈의 문제, 얼굴 기울의 길이의 문제 또는 중안면부의 오목하거나 볼록하냐의 문제, 턱 길이 문제, 살이 진짜 두꺼운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마녀턱인 경우는 근육 자르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답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수학 잘하면 좋은 대학 가나요? 아니에요. 수학으로만 대학 가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나 똑같아요. 수학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건가요? 아니, 수학만 잘하고 영어 빵점인데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아직 돈을 다 모으지 못해서 광대 수술을 못했는데 비염 코도 있고 해서 코끝이 떨어져서 코도 첫 수술로 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임무들을 한 달에 한 번 계속하면 광대살 처져 보이는 거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막 드라마틱하진 않고 덜 처지는 건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인모드 좀 참고 돈 모아서 수술하고 순서가 그게 맞을까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한테 동감하시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의사로서는 정말 답답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환자들한테 진료실에서 그냥 하는 말씀 드릴게요. 목욕탕 갈 때 화장하고 가세요? 목욕하러 갈 때 드라이 하세요? 아니잖아요. 모든 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모드가 한 번 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돈 모아서 수술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순서로. 그리고 나서 후 관리를 인모드를 하든 뭐 울세라를 하든 써마지를 하든 뭐 더블론지 그런 것도 있고 슈링크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후 관리로 해야지 급한 마음에 후 관리를 먼저 하고 수술을 나중에 하는 거는 조금 전 순서가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싸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 돈을 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 관리하면서 다이어트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피부과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저분 콘다일 어떻게 됐나요? 현대의학 기술로 가능한가요? 뼈 조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마음 아프네요. 이 댓글은 회원 전용 영상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제가 이 환자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며칠을 정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좋아하는 형이자 선배님이시자 뭐 존경하는 우리 형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환자 형님한테 보낼 테니까 좀 보고 의견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방법을 찾아야죠.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대로 그냥 환자 생각하는 대로 수술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환자도 문제가 조금 있었죠. 이 상황에서 턱뼈를 신경을 잘라가면서까지 턱을 자르는 상황이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상황에서 양악을 하겠다고 양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턱관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대학병원 구강외과를 갔는데 임플란트나 하고 지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구강외과 선생님, 대학에 계신 선생님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내 가족이면 이걸 이렇게 살으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하고도 좀 상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축두근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 의견 종합해서 축두근 보톡스 맞으러 갔는데 맞으면 관자놀이가 꺼져서 오히려 관자놀이 필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원장님 블로그에서 본 대로 뒤쪽으로 맞으면 괜찮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그런 부풀어 오르는 부분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라고 그냥 집으로 귀환 조치됐습니다. 쫓겨났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밥만 먹으면 축두근이 튀어나오는데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비슷한 내용으로 저한테 한 달 전에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이 광대 요 부분에서 여기가 좀 볼록하게 튀어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술 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거 비교하려고 써놓은 거지. 이게 전이고 이게 후예요. 여기 보면 볼록하던 게 여기 보면 살짝 들어갔거든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럼 이게 수술 전, 아니 보톡스 맞기 한 달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톡스 맞은 후예요. 이쪽은 조금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사진 각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부분 좀 줄어든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 맞는 거는 아니죠. 이 관자놀이 꺼지는 건 여기고 광대 위쪽이 튀어나오거나 또는 여기 귀 위쪽이 튀어나오는 거는 맞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냅두면 다시 옛날대로 원위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그냥 맞아보세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톡스 맞기 전 오른쪽이고요. 이게 보톡스 맞기 전 왼쪽이고요. 이게 보톡스 맞은 후 오른쪽이고요. 이게 맞은 후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보톡스 맞기 전에 요렇다가 맞고 나서 여기가 조금 꺼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실명할 수도 있고 실명한 사례가 있는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실명 아니더라도 부작용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든지요. 이건 뭐 제가 이거를 많이 하는 수술도 아니고 해서 이걸 부작용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안화감압술이라는 게 효과 대비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실명까지는 뭐 논문에나 나오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복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감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요번에 광대골절되면서 안화골절도 함께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CT는 안 봤지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겉에 흉터나 뭐 입안 흉터는 볼 수가 없어서 겉에도 흉터 거의 안 남은 걸로 봐서는 뭐 눈 안쪽으로 했나? 입 안쪽으로 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근데 안화골절이 있었다 하면은 나중에 보면 다친 쪽, 손흥민 선수가 왼쪽을 다쳤던가 그렇죠? 왼쪽 눈이 살짝 뒤로 꺼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건 한두 달 새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좀 지켜보면 수술이 잘 됐나 아닌지,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광대뼈는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고정을 안 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살짝 들어요. 그냥 빼내기만 했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 수술 후에도 피하 기종이 발생하나요? 3달 전 코 수술하고 오늘 이비인후과에서 CT 찍었는데 피하 기종이라고 하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여러분. 모든 수술은요, 우리가 박리를 해서 공간을 만들잖아요. 뭘 넣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건 다 공기로 차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무리 잘 눌러서 꼬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박리했던 그 부분에 공기가 조금씩 차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피하 기종은 모든 수술에서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면은 피하 기종이 없어져야 돼요. 흡수되기도 하고 배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3달이나 지났는데 CT 찍었는데 코에 피하 기종이 있다? 이러면요. 조금은 위험해요. 왜냐면 보형물 있는 곳하고 또는 보형물이 없더라도 코 안에 점막하고 피부 쪽에 터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를 막고 이거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코를 이렇게 막고요. 힘을 코로 불어보세요. 바람을.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콧등이 볼록해진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코 안에 점막하고 이 피부 안쪽의 공간하고 터널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보형물이 있다면 빨리 손보셔야 되고요. 설사 보형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피하 기종이 맞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안 그러면은 염증이 굉장히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생긴 뭐 한두 달, 한 달 안쪽에서는 피하 기종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가슴 수술하고 나서도 여기 위에 만져보면 뿌욱 해요. 뽀로록 뽀로록 뭐 스펀지 누르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2주, 3주 지나면 대부분 다 없어져요. 근데 지금 수술한 지 3달이잖아요. 그럼 뭔가 밖의 공간하고 뭔가 연결된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CT를 찍어서 확인해 보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를 이렇게 막고요. 코로 바람을 불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볼록해진다던가 어디가 볼록해지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걱턱처럼 살짝 나온 부분을 후진 말고 그 부분을 그냥 쉐이빙만 해도 남는 살들이 이중턱으로 모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물론 후진하는 것보다는 덜 그러겠죠.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 이중턱 무서워서 주걱턱까지 우리가
조금 갈아내는 것도 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여 년 전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었었는데 원장님 영상 보니 많이 걱정됩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 없지만 원장님 사진을 보니 제 이마에서도 구멍 사이로 뼈가 자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워낙 말라서 지방 복원은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복원 수술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뭐 실리콘 보형물 넣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세요.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보형물 빼버리고요. 그 뺀 상태에서 그거를 이마 모양을 매끈하게 만드는 뭐 이런 보형물, 본시멘트 보형물 같은 거를 좀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거하게 싫으면은 빼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뭐 한 3, 4개월 있다가 뭐 지방으로 조금 메꾼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면 윤곽 후 얼굴뼈에 핀 박힌 경우 화상 입어서 리프팅 안 된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리프팅 레이저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 질문 여러 번 드렸죠. 고주파, 써마지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울세라니 뭐지? 그런 것들, 슈링크니 이런 것들은 받아도 상관없다. 뭐 화상을 입는다 그러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한 얘기고요. 근데 써마지 같은 경우는 그 침투 깊이가 조금 깊어서 고주파 종류예요. 초음파 말고 고주파 종류는 조금 뜨끈한 느낌, 뜨거운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핀이 있는데 피해서 하시라 말씀을 드리지 절대 못 받는 거는 아닙니다. 중안면부 꺼짐이 있는지를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좀 중안면부가 꺼졌다는 게 단순히 중안면부가 띡 꺼진 경우가 있고 또 이게 턱이 주걱턱이면서 나온 경우 꺼진 경우가 있고 또는 돌출입인 경우면서 꺼진 경우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이 있는데 이 네 명 다 중안면부 꺼진 분들이에요. 보시면 여기 남자분하고 여기 여자분은 입이 나와 있는 분이고요. 이분도 입이 조금은 나와 있는 편인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입이 들어간 경우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네 명 다 중안면부가 꺼져 있어요. 그럼 중안면부 꺼진 것만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중안면부 함몰 또는 꺼져 있는 오목한 얼굴형의 3단 콤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눈 밑에 지방이 볼록하세요. 대부분 다. 이 부분도 그렇죠. 눈 밑 지방이 볼록해요. 이분은 조금 그게 약해요. 그 다음에 여기 눈물꼬랑이라고 해서 여기 줄이 가요. 그러니까 물안경 자국이라고도 하고 또는 심하면 여기 인디안 주름으로 쭉 연결되는 분도 계세요. 지금 이 눈물고랑이 이렇게 인디안 주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줄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줄간대 밑에가 이렇게 오목해요. 요렇게 오목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거의 중안면부 함몰이라고 봐요. 그래서 눈 밑 지방이 돌출돼 있고 눈물 고랑 주름이 있고 인디언 주름하고 연결되거나 코 옆에가 함몰돼 있으면 중안면부 함몰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고삼아 보여드리면 이런 얼굴도 여기 조금 올려주고 여기 조금 올려주고 했을 때 훨씬 더 좀 뭐랄까 피곤한 느낌, 영한 느낌이 이제 영한 느낌으로 바뀌죠. 우울한 느낌에서. 그 다음에 이 남자분 같은 경우도 눈 밑 지방 펼쳐주고 여기 고랑 조금 없애주고 여기 볼륨 좀 주고 코 조금 올려주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코 옆은 팔자주름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코뼈 있는데 옆에 눈 바로 밑에가 코 옆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도 눈 밑 지방 여기 줄 가는 거 여기 꺼져 있는 거 있는데 그 지방 없애고 조금 펴고 여기 조금 볼륨 준 경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약간 오목한 느낌에서 조금 바뀐 느낌이고요.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눈 밑 지방 여기 꺼진 거 메꾸고 여기 팔자 조금 노블캣 같이 해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술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해가 안 가는 얼굴형이군요. 제가 딱 질문자님처럼 아랫니 완전 덮는 딥바이트의 주걱턱 얼굴형입니다. 현재 구강 아간면외과에서 동일하게 진단받고 양악 선교정 중이고요. 제 얼굴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런 얼굴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요, 엄청 심한 과계교합인데 옆에서 보면 좀 티나는 주걱턱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더라고요. 양악밖에 답이 없는 거겠죠. 네.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양악밖에 답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이런 게 드문 거는 맞는데 또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걱턱이다 라고 하면 턱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밖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판단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게 최종호 선생님이라고 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님이시죠. 요 선생님하고 치과 선생님인 이장렬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선수술 후교정에 대한 책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거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오목한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좋은 경우고 이거는 볼록한 경우예요.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치아를 갖고서 보통 판단하는데 이 치아 갖고 교합 관계를 보기는 해요. 근데 그거 외에 이렇게 오목, 볼록도 우리 이 얼굴 프로파일을 되게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턱이 앞으로 나와서 주걱턱인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제일 흔하죠. 클래스 3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양악해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이런 수술을 우리가 양악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양악만 알고 계시죠. 일반인들이 아는 양악은 사실 두 가지예요. 주걱턱 양악, 돌출입 양악.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근데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이 오클루잘 플레인, 교합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양악이에요. 양악을 할 때 우리가 그 세 가지 3차원 평면 공간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 교합면을 가지고 이 피치를 올린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피치라고 해요. 교합면을 들거나 내리는 걸 피치.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보면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지죠. 이렇게. 요걸 로테이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돌릴 수 있죠. 요렇게. 요걸 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이 녀석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교합면이 이렇게 가파른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교합을 판단할 땐 이 어금니로 판단하거든요. 첫 번째 어금니로. 그래서 요 관계가 좋으면은 정상교합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교합면이 이렇게 가파르면 턱은 들어가고요. 여기는 나와 보이는 거고요. 이게 정상교합면이 이렇게 된다 보면 또는 교합면이 너무 수평에 가까우면요. 교합 자체는 괜찮은데 턱이 나오는 주걱턱 느낌으로 돼 보여요. 그래서 이 교합면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주신 분들 모두 다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합은 정상교합 또는 이 앞니가 많이 이렇게 덮고 있는 교합인데 이 교합면이 이렇게 들려 있어서 턱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주걱턱으로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얘를 일부 빼고 얘를 뒤로 돌리면서 얘를 앞으로 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흔한 건 아닌데 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교합면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행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요 책 참고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혹시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은 스트레칭이나 교정 운동으로 완치가 되나요? 이게 뼈가 굽은 건지 근육이 늘어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가면 대한민국 탑5라고 불리는 병원들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말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스트레칭도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학과 중 어디를 가야 하는 걸까요? 다 가셔도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라운드 숄더 거북목은.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하고요. 제 친구도 후배죠. 후배도 개업해서 지금 그거 뭐 비운 뒤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수술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필라테스 같은 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잖아요. 그런 체형 교정 운동을 배우시는 게 좀 더 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운동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나 뭐 이런 체형 교정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고 운동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원장님, PCL이 PCL 플러스 자갑뼈 골반뼈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PCL 주로 하는 건가요? 옵션이 많다고요. PCL only 또는 PCL 플러스 TCP 또는 여기에 골반뼈 또는 여기에 BMP 또는 여기에 HA까지 포함해서 다 때려 넣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합은 굉장히 다양하다. 근데 기본 베이스가, 그러니까 뼈가 될 수 있는 그릇, 형태를 만드는 뼈대, 이게 PCL일 뿐이지 그 안에 여러 재료, 약물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PCL 광대 재건 시 골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45도 쪽에 뼈가 없는 경우라면 거기에 PCL과 자갑뼈를 이용해서 이식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치와 광대뼈 체부 사이에 뼈가 없어서 연결해야 할 경우요. 보형물은 아무래도 싫어서 생각 중입니다. 아치와 광대뼈에 뼈가 없어서 연결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는 강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의사들한테 하는 강의 같은 거 할 때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형물이나 어떤 인공 뼈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목적인데,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면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여기가 살짝 이렇게 꺼져 보이니까 나 여기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고 싶어. 여기 매끈하게 만들어줘. 이런 거를 하는 목적에 여기를 보형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온폭하게 패인 결손 부위가 있어서 여기를 메꾸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또 하나는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아예 여기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목적 면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영어로는 온레이 그라프트라고 해서요. 그냥 덧붙이기예요. 위에 얹어 놓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빈 공간을 메꾸는 거, 이런 거는 이건 온이잖아요. 온. 올려놓는다. 이거는 안에다가 채워 넣는다. 그래서 인레이라고 해요. 인레이. 이건 인레이 그라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그냥 껴넣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요거는 수술 방법에 따른 분류기도 하지만 목적에 따른 분류기도 해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단순한 볼륨을 주기 위한 거냐. 그러면 그냥 인레이나 온레이 하면 돼요. 그리고 결손 부위를 그냥 메꾸기만 하면 되냐. 이건 메꾸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경우는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만 하면 돼요. 힘은 안 받아도 돼. 메꾸기만 하면 돼. 이런 중간 단계가 있고, 하나는 아예 뼈대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얘는 힘도 받아야 돼. 이러면 이거는 스트럭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서 얘는 볼륨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볼륨 주는 애. 얘도 볼륨 주는 애. 얘는 스트럭처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광대 수술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케이스는 이렇게 볼륨만 주는 케이스고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애들을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PCL은 힘을 못 써요. 낭창낭창 거려서 뼈가 생성되는데 지금 뭐 한두 달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낭창낭창 거리면 결국은 무너져 내리거나 함물이 생기거나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힘을 받는 부위에는 PCL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온레이 그냥 얹어주거나 그냥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정도, 이런 정도만, 없는데 채워주는 정도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질문이 아치와 광대뼈 체부 사이에 뼈가 아예 없어서 연결해야 된다. 이러면 PCL은 저는 권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부족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근시로 눈이 약간 튀어나온 사람이 후천적으로 시력을 교정해주는 수술,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을 하면 눈이 원래대로 들어가기도 하나요? 이거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안과 선생님들이 논문을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근시면 눈이 튀어나오냐? 그것도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눈이 튀어나와서 근시냐? 근시여서 눈이 튀어나오냐? 이거 안과 선생님들 논문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광대 아치가 분류합되어 있어도 체부가 완전히 잘 붙어 있다면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핀 제거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영상 보았는데요. 네. 그럼 결국 광대 체부가 완전히 유합되는 게 광대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광대 수술이 이중 고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부 쪽으로만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을 해놓는다면 어차피 아치 쪽은 안 붙여도 상관없으니 결론적으로 체부 쪽만 잘 고정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광대 아치를 고정했음에도 아치가 분류합된 것과 광대 아치를 처음부터 고정하지 않아서 아치가 분류합된 것이 미관상, 기능상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기능상, 미관상 차이는 없고요. 이거 그냥 구조적으로 이해합시다, 여러분. 광대 체부가 여기고요. 예를 들면 광대 체부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아치가 여기에요. 그럼 얘네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애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부러졌다가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고정을 할 때 여기 하나만 고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밑으로 근육이 계속 당겨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힘을 당겨요.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여기가 피벗 포인트, 회전점이 돼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얘랑 얘랑 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중 고정을 하는 거예요. 얘도 떨어지지 말라고. 얘도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또는 요 위에다가 하나 더 하면 얘가 일로 못 내려가겠죠. 왜? 피벗 포인트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세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광대 수술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다 대충 모식도로 보면 이런 뼈랑 이런 뼈를 고정하는 지금 상태인데 여기 하나 고정해 놓고 얘가 붙길 바라는 거는 약간 도둑놈심보라는 거죠. 왜? 근육이 계속 밑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길 고정 안 할 거면 여기다가 요 위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얘가 일로 안 돌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여기다 고정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 여긴 쉬워. 그냥 여기 고정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광대 고정 방법이 아래쪽 체부 하나 고정, 아치 고정. 그래서 이중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것도 불안해서 최대한 위쪽에다 하나 고정을 하고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재수술이나 또는 뭐 격투기나 뭐 이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역기 들고 맨날 이 악물고 힘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세 개를 고정하는 방법을 저는 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면고상 후 통증 호소, 재수술, 또 흉터 수술, 3번 수술 후도 통증이 지속돼서 너무 힘들어요. 이제야 신경과 쪽으로 다녀요. 비정형 신경통약을 먹는데 통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통증이 없으면 살 것 같아요. 힘드시죠? 우리도 몰라요. 이 비정형 통증이라는 거는 정말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근데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빠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모든 환자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면서 좋아지더라고요. 특히나 뼈가 문제가 생겨서 구조가 잘못돼서 아픈 거는 안 없어져요. 근데 연부 조직이 다쳐서 아픈 거는요. 대부분 약해지거나 줄어들지 더 심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프다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신경과 다니시면서 그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약 드시면서 조금은 여유 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뭐 개명도 하고 온라인 세계에서 사라져서 안 보이지만 TV에도 나오고 온라인 카페에서 모금 운동도 있고 막 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방송에서 나올 때는 막 그 통증 때문에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마취 주사죠. 맞으러 다닐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했던 친구였어요. 진짜 몇 년을 고생해서 너무 아프니까 식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살도 30kg 초반대였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골 같은 얼굴을 하고 와서. 근데 그 친구가 한 3년 정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지금은 아프지 않대요. 물론 그동안에 뭐 하기도 했고, 뭘 하기도 했고, 뭐 본인도 노력했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사라져서 지금은 아프지 않대요. 그런 시간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을 수술을 반복하면서 자꾸 건드려서 아픈 게 더 많지, 가만히 내비두면 하나님이 몸을 좀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통증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걸 믿으세요. 의사들도 이 비정형 통증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는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선생님, 안화상흉기 수술 시 전체적인 이마가 아니라 눈썹 뼈 부분만 보형물을 넣더라도 절개를 크게 해야 하나요? 두피 말고 이마 같은 부위를 절개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죠. 제가 두피를 하는 거는 이마 해도 돼요. 근데 이마 부위는 흉터가 보이고 두피 부분은 흉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다 흉터를 가리기 위함이지 뭐 눈썹 위에다 해도 돼요. 근데 흉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로 흉터를 옮기고자 함이지 굳이 힘들게 두피를 여는 이유는 흉터 때문에 흉터를 가리려고 머릿속에다 숨기려고 하는 거지. 제일 좋기는 여기 올릴 거면 여기다 째는 게 제일 좋죠. 뭐 안면 거상이 아니라 이마 거상 같은 거 해서 이마에 흉터 있는 친구들은 이마에다 하기도 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후진술만 했을 경우입니다. 길어지고 근육 묶이는 비대칭으로 되어 한쪽만 마리오네트 되어 한쪽만 내려갑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리오네트가 돼서 마리오네트 주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뭔 얘기인지는 글로는 제가 좀 안 오고요, 감이. 이런 경우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조금 전진하고 근육 묶기를 제대로 하면 측면에서 긴 느낌도 이중턱도 개선될까요? 4mm 후진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다시 되돌리면 전 느낌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근육 묶기 했으면 근육이 늘어나서 혹시 다시 되돌려도 턱 끝이 뭉툭해져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원장님. 이 후진은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6년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뼈 수술 좀 해봤다는 의사들은요, 턱 후진술은 대부분 다 반대예요. 턱 끝 후진술. 근데도 계속 시행되는 거 보면 구강암각면외과에서 아직도 이 수술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일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아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없는 수술도 아니고 뭐 무조건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턱 끝 후진 수술을 해가지고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말썽, 지금 느끼는 그런 뭐 이중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 같아요. 밑에 질문도 똑같거든요. 후진술 복원이 가능한가요?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복원이 가능한가요? 재수술에 해당되나요? 재건에 해당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누군가가 또 후진술을 열심히 광고해서 해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후진술은 후진을 했으니까 나는 다시 전진을 하면 옛날 모습으로 될 거야 라는 착각들을 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뼈는 자르면 자를수록 뼈가 다쳐요. 그러니까 나무를 제가 나무 심기에 비유했잖아요. 나무를 계속 옮겨 심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다 잘리고 결국엔 나무가 죽잖아요. 점점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똑같아요. 뼈는 자르는 자를수록 뼈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후진한다고 뼈를 한번 잘랐는데 전진한다고 뼈를 또 자르면 그걸 전진을 한다고 해서 옛날 위치에 갖다 놓는다 해서 옛날 위치로 가서 모양이 똑같아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연부 조직도 2번 변했고요.
뼈도 2번 잘렸고요. 입안도 2번 잘렸어요. 그런데 여기 근육도 수술을 반복하면서 구조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서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로 후진한 분들한테 다시 전진해서 원상복구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다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후진된 뼈를 전진해서 다시 후진된 뼈를 다시 절골해서 전진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주에 한 3일 전에 이 수술을 했거든요. 이렇게 후진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턱은 길어지고 뭉툭해지고 뭐 이중턱 같은 것도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죠.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보형물 하나 넣어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건데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렇게 후진된 뼈 이거 절골한다고 이만큼 볼륨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후진된 거 다 제거하고 플레이트 제거하고 그냥 내 뼈의 정상적인 구조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답변 되셨길 바래요. 선생님, 내시경 광대 축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볼처짐을 최소화한다는 병원이 있는데 고정피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뭔가 퀵광대랑 비슷한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해서 믿음이 가는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글쎄요, 뭐 내시경 광대 축소술이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내시경을? 라고 저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질문도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좀 있으면 투시 또 광대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선호하시는 방법이지 뭐 이게 뭐 사기다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고 톱으로 내 눈 보고 자르고 확실하게 고정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마치 그런 거 아닐까요? 김밥에 소세지 꼭 있어야 되나요? 우엉만으로도 겁내 맛있는 김밥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김밥을 싼다면 저는 김밥에 소세지, 단무지, 우엉 다 넣을 건데요. 근데 되게 유명한 김밥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소세지를 안 쓰세요. 햄도 안 쓰고요. 단무지, 우엉, 시금치, 당근 이것만으로 만드세요. 근데 맛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김밥을 싼다? 내가 김밥을 고를 수 있다? 그럼 저는 햄 들어있는 거 먹을 거예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긴 곡선으로 입꼬리 내림근 쪽 뼈를 많이 안 자르고 거의 사각턱 자를 때 각 다듬는 정도로만 잘라도 애초에 하악각 전체 박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꼬리 내림근 쪽 뼈가 별로 잘리지 않았어도 그 부분이 처질 수 있는 건가요? 다음 달 긴 곡선 사각턱 수술 받을 예정이라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아나토미 넥스트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그림을 아주 나이스하게 그려요. 여기 입꼬리 내림근이 여기 뼈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박리 안 하면 긴 곡선이든 티졸거리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 곡선이든 티졸거리든 이 근육은 무조건 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박리가 되면 여기가 끌어올라가는 거죠. 피부가 이런 식으로 크게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갸름한 모습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싫은 뒤집어진 오메가 쉐임 모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갸름하게 뾰족해지는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꼴보기 싫은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의사가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무조건 자르고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뻐진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대다수인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비대칭은 어느 정도 개선만 되고 왜 완전한 대칭 될 수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영상과는 관련이 없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황상 코 수술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사각턱 수술을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로 수술 영상을 보았을 때 코에 호스를 연결하고 입을 벌리면서 코에 압박이 어느 정도 발생할 텐데 대개 병원에서는 코 수술 후 3주 후에 윤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요? 수술과
과정에서 코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코 수술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사각턱 수술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3주 후에 뭐 윤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 보신 그 수술 영상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윤곽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튜브, 삽관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할 수도 있고 코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강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코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입으로만 하거든요. 코로 하는 경우는 악교정 수술을 하거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코로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코 수술했는데 코로 이렇게 삽관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주 됐다 했는데 코로 삽관을 한다? 아, 이거 좀 위험한 얘기 같고요. 만약에 코로 삽관을 한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한 두세 달은 있다 하라고 할 것 같고요. 입으로 한다 그러면은 오늘 코하고 내일 턱 수술해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근데 이거 예전에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분인데요. 그냥 오늘 간략하게 답변 드릴게요.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MRI 하고 뭐 이물질이 없다고 또 뭐 여기저기 병원마다 다 돌아다녀 보셔서 검사하고 했는데 이물질 없다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계속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100%가 없는 게 자꾸 걸리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의학에 100%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 모두 다 했는데 괜찮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어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100%가 어디 있어요? 의학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100%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불안해지는 이유는요. 만약에 혹시라도라는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예요. 이걸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런 내용으로 막 강남세브란스 아산병원 초음파 CT MRI 다 찍고 막 이것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환자분은 정신과 선생님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요. 하이포콘드리오시스라고 우리가 건강염려증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정상적인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아시아나 비행기가, 뭐, 저번에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뭐, 곤두박질 쳤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나 내일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대한항공이었나요? 아무튼, 비행기가 그랬다. 그럼 무섭잖아요. 그럼 내가 비행기 타는데 걱정돼. 그거는 과한 걱정은 아니죠. 근데, 내가 KTX 타고 가면서 부산 가면서, 이거 사고 나서 막 300km씩 달리는데 뒤집어져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기차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거는 공황장애나 너무 과한 걱정이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환자분도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물감이 느껴지고 뭔가 계속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정 그게 너무 힘들어서 본인 생활을 괴롭힌다면 정신과 선생님한테 도움을 조금 받으세요.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겁니다, 여러분.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고 아픈 겁니다. 그거를 아픈 거를 방치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신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신경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뉴로시스, 사이코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쳤네. 이건 사이코시스고요. 뉴로시스는 저도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뉴로시스가 요런 심해지면 요런 뉴로시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도움 받으세요. 그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구이어 질문입니다. 턱 밑에 피부 절개 후 봉합한 지 5개월 지났는데 최근 들어서 턱 밑에 이렇게 절개하고 피부 잘라내고 뭐 턱 근육 자르고 이중턱 뭐 플라티스마 묶어주고 근육 자르고 지방 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근데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입을 다물기 힘들다 또는 흉터
이런 건데, 도기어가 볼록하게 있다 그런 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피부를 요렇게 타원형으로 자르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꼬매잖아요. 이렇게 꼬매요. 이렇게 꼬매면요, 이렇게 요 간격이 좁을 때는 도기어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요 간격이 만약에 이렇게 커요. 이 타원형이 이런 식으로 커요. 그럼 요 끝에서 도기어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안 커지게 커진 만큼 더 길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도기어가 안 생겨요. 근데 흉터 길어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흉터 안 길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기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치료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된 거, 튀어나온 걸 도기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렇게 훅 잡아당겨서 이만큼 더 째고요. 이렇게 잘라요, 더. 튀어나온 만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자르고, 얘 쭉 당겨서 여기 이렇게 또 잘라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덮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꼬매면 도기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흉터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도기어의 해결 방법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개한 다음에 재보막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치료 방법이에요. 대신에 흉터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항상 유튜브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곽 수술을 한 지 3개월 차인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턱의 과절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S자 형태로의 턱 형태의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수술한 지 3개월 차 되시는 분이에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대에서 당기는 힘과 목에서 당기는 힘으로 S자가 너무 보기 불편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 개선이 될까 물어보니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만 말을 하여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의사가 안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환자분이 걱정해서 보이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교근이 온전히 턱뼈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위에 붕 떠 있어 근육 힘이 커져 이게 근심이 커져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이면 아직은 교근 두께가 두꺼울 때거든요. 교근이 뚱뚱할 때예요. 수술 전보다 뚱뚱하거나 비슷하거나. 근데 이 근육이 얄쌍해지려면 6개월이 지나가야 돼요. 제가 이거 논문 예전에 보여드린 거 있을 거예요. 정리한 거. 제가 뭐 연구했던 논문이기도 하고. 그거 한번 보세요. 턱 근육은요, 수술 전에 100이었으면 수술 후에 130 정도까지 커지고요. 3개월, 6개월 사이에 100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6에서 12개월 사이에 70에서 80%로 볼륨이 오히려 줍니다. 그래서 교근 절제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연구 결과의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지나면 교근 불룩한 거는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S라인 생긴 거는 모르겠어요. 환자분은 느끼고 의사는 안 보이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보진 않아서. 그거는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45도 광대 밀어넣은 게 아니라 깎은 거라서요. 그 부분에 PCL로 재건하고 싶은데요. 어느 타병원 원장님께서 PCL 수술 받으신 분들 CT상으로 뼈가 생긴 걸 봤지만 실제 모습은 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명 정도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는데 전 PCL로 할 생각이었는데 이 말 들으니 조금 불안해지네요. 선생님께서도 PCL은 그닥 추천할 만한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얘기 한참 드렸죠? 그리고 뭐 한 명 정도 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한 명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술 후 1년 된 모습이고요. 네. 뼈가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보형물 형태는 잘 유지되고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